안녕하세요. 모은영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단어와 문장 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한 글자 쓰기를 통해서 글자의 어떤 변화라든가 회계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오늘 시간에는 단어 쓸 때와 문장 쓸 때, 그리고 여러 줄 쓸 때 어떤 식으로 쓰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이렇게 큰 붓을, 중간 붓을 쓰고 이게 큰 글자 쓸 때 말씀드렸던 부분을 오늘은 조금 더 문장을 쓰다 보면 작은 글자들을 여러 줄 써야 되기 때문에 제 세필을 사용하는데요. 잡는 법에서 조금 달라졌던 부분은 큰 붓일 경우에는 이렇게 두 손과 이렇게 쌍구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잡는다면, 작은 붓일 경우에는 조금 위치가 내려와서 잡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쌍구법을 쓰는 법도 있지만 이렇게 단구법이라 해서 글자 그러니까 손가락을 엄지와 검지 두 개를 맞물려서 쓰는 단구법을 사용합니다. 또 하나는 글씨를 쓸 때 이렇게 세워서 쓰는 방법이 있고요. 세워서 쓰면 조금 더 팔을 전체를 움직일 수 있으니까 좀 더 선 자체를 여유롭게, 그 다음에 큰 글씨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작은 글씨를 쓰다 보면 좀 더 펜을 쓰는 것처럼, 펜을 잡고 쓰는 것처럼 이렇게 지면에 닿고 글씨 쓰는 방법으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실제 쓰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글자 쓰기에서 회계 변화를 주거나 강조를 할 때는 한 4가지,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크기, 그리고 굵기, 그 다음에 공간의 변화, 그리고 기울기의 변화, 그 다음에 길이의 변화를 줘서 회계 변화나 글자의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걸 통해서 하나 글씨를 써보도록 할게요. 먼저 몸자입니다. 네, 초성 부분은 작게 쓰고, 그 다음에 중성 부분에서 오자를 좀 길게 내린 다음에 마지막에 정성 부분을 좀 튼튼하게 넓게 크기를 키웠죠. 그래서 그냥 사람이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보여줬고요. 지금 별자를 쓰고 있는데, 별의 특징을 살려서 좀 더 뾰족뾰족한 느낌을 살려서 별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꽃자는 좀 더 유려하고 예쁜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꽃자를 썼고요. 이렇게 한 글자를 쓸 때는 길이의 변화, 그 다음에 굵기, 크기의 변화, 공간을 어떻게 줬느냐에 따라서 그 특징을 살려서 쓰는 게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글자 위에서 두 글자를 쓰실 때는 또 다른 글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맞자를 썼고요. 네, 술. 각각의 글자에서 한 글자에서 멋을 보았다면, 이걸 두 글자로 모아졌을 때는 여기에 차이점은 뭐냐면, 한 글자일 때는 이 하나의 글자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글자의 특징을 살리면서 또 균형을 잡게끔 그걸 볼 수 있다면, 두 글자를 쓰실 때는 이 두 글자가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글자의 사이에 공간이 줄어들었고, 또 하나 이렇게 맞물리게끔 배치를 하는 거죠. 또한 각각의 공간들이 일정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부분. 그래서 왼쪽에 있는 맞자 같은 경우에 이쪽 왼쪽의 길이, 얘 같은 경우는 오른쪽이 길게 뺐다면 왼쪽을 길게 빼고, 술자를 막자와 엇갈려서 배치하면서 맞물리고, 다시 리을자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빼서 이 전체적인 글자의 특징과 맛을 살렸습니다. 하시면 되세요. 네. 근데 이거 얘기할 때 앞 설명하고 쓰고 해도 상관없죠? 네. 네. 앞에 누가 있는 것처럼. 네. 자, 두 글자에서 맞수를 썼는데요. 이제부터는 단어 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앞서 얘기한 거는 두 글자였는데, 지금은 제가 호랑이 술이라고 썼습니다. 자, 이거를 일반적으로 그냥 썼을 경우에는
네, 이렇게 동일한 글씨 크기에 아니면 동일한 배치로 쓰는 것보다는 지금 위에 쓴 것처럼 왼쪽, 그러니까 처음 글씨와 마지막 글씨를 조금 더 강조를 하고요. 중간에 있는 글씨를 조금 작게. 그래서 글자를 쓸 때는 강조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이걸 너무 서로 강조하다 보면 그 특징을 살릴 수가 없고 또 멋스러 보이는 부분도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강조를 하시는데,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또 맞물려서 들어오는 부분들, 그래서 퍼즐 끼우기처럼 글씨를 쓰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또 요거를 또 두 줄로 들어간다, 단어를 쓸 때, 그럴 경우에는 요거 똑같이 단어가 두 줄로 들어갔을 때 앞서 호랑이 수를 썼었잖아요. 요거 밑에 제가 막걸리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 줄로 써서 단어를 쓸 때에도 제가 처음과 마지막은 강조하고 중간은 조금 더, 특히나 이 이자 같은 경우는 작게 써서 조금 축소해서 전체를 짜임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두 번째 글줄을 쓸 때도 마찬가지로 막걸리에서 마지막에 호자가 술자보다는 약간 크게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리자를 좀 더 키워서 전체적인 균형을 잡아주고, 또 하나 이 위아래의 글줄의 행간도 꽉 짜임이 있게끔 배치를 했어요. 보시다시피 윗줄에서도 이렇게 끼워 맞추듯이 윗줄도 마찬가지로 틈을 꽉꽉 채우는 대신 이 공간은 확실하게 이렇게 붙거나 하지 않도록 공간을 어느 정도를 일정한 공간을 주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글씨와 글씨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글줄과 글줄 사이, 자간과 자간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네, 여기까지는 단어를 전체적으로 덩어리감 있게 배치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문장에 대해서 쓰는 걸 말씀드릴 텐데요. 문장 쓰기에서는 단어가 3개 이상 되는 거의 형태죠. 그래서 문장 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글줄의 중심을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 그리고 글씨를 어떻게 쓰느냐인데요. 자, 일단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쓴 거는 전체적으로 글씨 크기도 거의 동일하게, 그 다음에 굵기도 동일하게, 그리고 단어와 단어 사이도 그냥 띄우지 않고요. 그냥 붙여서 써놨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큰 변화 없이 쓰는 것보다는 여기에 포인트는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 그리고 전체를 봤을 때 중요한 단어는 크고 강조하는 거죠. 제가 강조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를 얘기했지만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거는 크기 변화를 주는 거, 그 다음에 굵기 변화를 주는 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글자 같은 경우에는 길이의 연장을 통해서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포인트를 줘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한글에서 좀 전에 단어 쓰기도 말씀을 했지만, 단어는 자간이 붙어야 돼요. 자간이 붙고 어간, 글자와 글자 사이는 띄우고요. 살짝만 띄우셔도 돼요. 너무 멀리 띄우면 또 벙벙한 느낌 드니까. 그리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강조를 하는데, 강조하실 때는 첫 글자, 마지막 글자,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들, 여기서는 한글 3개로 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글하고 3개, 그 다음에 날다에서 날짜를 강조하고 마지막 글자의 강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한글과 3개,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조사는 보통 그 크기를 줄여서 강조점을 더 이쪽 대비를 주기로 하는데요. 이제 리을이란 글자의 특징이, 한글에서 리을의 특징이 좀 획이 많기 때문에 그 크기로 봐서는 좀 커 보이긴 하지만, 이제 어떤 팁이라고 본다면 조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크기를 작게 써서 다른 걸 더 강조하게끔 표시를 하죠. 그래서 문장에서의 포인트는
말씀드린 부분을 유의하셔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장 쓰기에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글줄의 중심을 어떻게 주느냐예요. 그래서 글줄을 윗줄에 주는 방법, 중간, 그 다음에 아랫줄인데요. 먼저 글씨를 쓰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방금 썼던 문장으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글씨는 보시다시피 윗줄, 가장 윗선의 글줄 중심을 가지고 쓴 글씨예요. 자, 지금은 가운데 중심이죠. 자, 요거는 아랫줄, 아래로 글줄 중심을 주고 쓴 글씨입니다. 그래서 글줄 중심에 따라서 글씨가 달리 보이지는, 문장 쓰는 거가 달리 보여지는 부분인데요. 보통 많이 쓰는 거는 이렇게 가운데 중심을 쓰는 형태가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고 사람들이 편안하게 보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글줄을 쓸 때는 글줄의 중심을 윗줄로 할 건지 가운데 중심을 할 건지 아랫중심을 쓸 건지 그거에 따라서 본인이 이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한 줄 쓰기의 문장 쓰기였다면 이번에는 여러 줄 쓰기의 문장 쓰기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하나를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문장을 쓰도록 하면 이렇게 앞줄 맞추시고요. 가지런하게 쓰시거든요. 자, 이런 배치를 할 때에는 사실은 문장이 길고 여러 문장을 썼을 때, 긴 문장을 썼을 때 이런 왼쪽에 맞춰서 길게 쓰는 방식을 채택하시면 되는데요. 요거 할 때도 될 수 있으면 끝줄이 이렇게 같이 끝나지 않게끔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끝줄이 왔다 갔다 하게끔 자연스럽게 흐르게끔 배치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요거에 많은 문장일 때는 이렇게 쓰시는데 이게 만약에 글자 수가 10자, 뭐 20자 요 정도 쓰신다고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이거는 살짝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자, 물론 잘 보이도록 하는 가독성은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멋지게 쓰는 하나의 캘리그라피의 작품을 쓴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조금 지루한 감이 있어서 이럴 때는 앞서 얘기한 단어나 문장에서 강조했던 부분들 다시 가져오셔서 이제 문장 여러 줄에서는 어떻게 쓰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 줄에서 글줄에서는 강조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자간, 행간을 짜임새게 붙여서 쓴다. 붙였을 때의 팁은 제가 말씀드렸죠. 퍼즐 맞추기처럼. 네. 대신 어간은 살짝 띄운다. 어간은 단어와 단어 사이는 살짝 띄우시고요. 자, 두 번째는 글줄의 배치입니다. 앞서 얘기하는 앞줄에 맞춰서 가지런하게 하는 거가 아니라 지그재그 배치 방법이에요. 자, 지그재그 배치인데 이 지그재그 배치도 사선으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배치하는 방법, 또 하나는 옆으로 길게 빼는 방법, 가운데 중심으로 하면서 글줄을 딱 떨어지지 않게 배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샘플 쓰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앞서 강조했던 여러 방법 중에 첫 글자, 그리고 끝 글자, 정말 중요한 단어를 강조하는 거죠. 강조하는 방법은 크기, 굵기, 필요하다면 길이. 네, 이런 거를 통해서 강조를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중요한 단어 외에 다른 거는 이제 조사와 같은 거는 작게 쓰는 방법이죠.
네, 샘플을 써서 서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앞쪽에 꿈자 중요한, 그 다음에 사람, 행복, 그리고 마지막 글자에 다자, 이렇게 강조점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글자와 글자 사이는 좀 더 붙여서 행간도 이 틈, 아무래도 꿈꾸는에서 꿈자가 커졌고 꾸는 이렇게 작아지면 이 사이사이가 틈이 생깁니다. 크기가 있다 보면 공간이 생기는데 그 다음 글자를 쓰실 때 이렇게 밑으로 다음 글자의 중요한 단어의 선들을 끼워 넣는 거죠. 행복자 같은 경우도 사자 같은 경우 이 앞쪽에 배치하면서 복자 쓰실 때 요거를 물려서 쓰는 방법도 있지만 앞으로 저는 빼서 썼어요. 자, 이렇게 강조를 하실 때 복자 같은 경우는 여기 기억을 길게 뺐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제가 꿈꾸는 할 때 꾸는 여기 이쪽에다 공간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이 뒤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행복하다 했을 때 복자는 짧게 쓰고 대신 다자에서 길게 빼서 강조를 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이를 퍼즐 맞추기처럼 짜임새 있게 배치를 하시고요. 또 하나, 시작점은 절대 같이 시작하지 말고 끝나는 지점도 같이 끝나지 않게, 시작과 끝이 딱 떨어지지 않고 지그재그로 배치하는 거. 그 크기는 중요한 단어는 더 키우시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렇게 조사와 같은 중요하지 않은 단어는 작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글줄 배치의 여러 가지 중에 가운데 배치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가운데 배치를 하는데요. 중앙 정렬이죠. 배치를 하는데 단어별로 그냥 끊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중앙, 가운데 정렬을 하면서 끝줄은 같이 끝나지 않게, 지그재그로 끝내게끔 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중요한 단어를 좀 더 키우고 마지막에 강조. 네, 포인트 보이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 문장을 쓸 때에는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강조한다. 그리고 중요한 단어를 강조한다. 강조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드렸듯이 크기, 그 다음에 굵기, 그 다음에 길이를 연장해서 강조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퍼즐 맞추기 기억하시고 지그재그 배치 기억하시고 강조해야 될 단어들이 어느 포인트에 강조할 건지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단원 쓰기에서 다른 단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좀 더 이제 글씨의 스타일이 좀 다른 걸 썼는데요. 일반적으로 판본체를 쓴다던가 했을 경우에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글자를 쓸 때 우리 한글의 자연 같은 경우는 네모와 세모와 동그라미는 기역 도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쵸? 기역, 니은, 그 다음에 미음도 마찬가지고 비읍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시옷, 지읒, 그 다음에 이응이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같은 크기로 보여주고자 한다면 이제 디자인에서는 이런 글씨를 쓸 때 같은 높이로 했을 경우에 이 공간이 이만큼 비어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네모보다는 세모하고 동그라미가 훨씬 더 작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크기를 똑같이 보여지게 하겠다 그러면 미음보다는, 그러니까 네모 형태보다는 뭐 시옷이라든가 지옷, 그 다음에 이응 같은 경우는 좀 더 키워야 돼요.
그래야지 같은 크기로 보여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여기 보면 이응이 있어요. 이응. 봉오리의 이응도 있고 오리에서 오자에서의 이응도 있는데, 이 이응을 쓰실 때 일반적으로 동그라미를 이렇게 정원을 쓰시잖아요. 했을 때 이 원보다는 전체로 봤을 때 약간 길쭉한 형태, 그리고 전체로 봤을 때 자음의 크기에 있어서 이응의 크기가 좀 더 작아요.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다른 얘기 표현으로 비유를 하자면, 여자의 얼굴 중에 미인형을 어떻게 보통 얘기하죠? 보통 달걀형? 예, 계란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는 이렇게 얼굴 둥근 달처럼 둥근 예쁜 얼굴, 이거보다는 계란형의 예쁜 얼굴을 더 선호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얼굴 그리는 것처럼 좀 길쭉하게, 그 다음에 작은 얼굴, 큰 바위 얼굴보다는 작은 얼굴, 저만한 얼굴 이렇게 하면 더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글씨 쓰실 때도 동그라미는 좀 더 작게, 그래서 동그라미 이응을 쓰실 때는 길쭉하게 그리고 작게 쓰는 게 포인트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단어와 문장 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감성과 느낌에 따른 표현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